근데 둘이 왜 별명 짓기 너무 잘하잖아요. 그게 기본 예시들이 있어요. 뭐 대추나무 대충 걸렸네. 그런 거 있잖아. 보일러 댁에 아버님 놔드려야겠어요. 내 부릅더니 숲이었어. 그때도 리딩을 되게 많이 했다 그랬잖아. 연기 기계로 만들고 싶다. 이 사람들을. 이번에 그런 시스템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한 게 30번인데 사실은 30번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 돈도 없었거든요. 암살 볼 때도 그래서 직접 사진을 제 친구가 다 찍어줬어요. 제약회사 다니는 엄병문이라고. 고맙네요. 암살에 나왔던 모든 일본어 대사를 첫날 오디션 때 다 외워갔어요. 그것도 돈 없어갖고 엄병문한테 10만 원 빌려서 선생님을 구해갖고. 형 술 마시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나 오늘 텐션이 들어오자마자 뛰고 왔어요 바로. 반신욕하고. 아 러너사이. 요즘 반신욕 계속해요? 반신반의는 가끔 야 진짜 둘이 계속 얘기해. 이렇게 한 30년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요정식탁은 참 반가운 분이죠. 얼마 전에 나오셨던 아마 최단기 2번 나오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좀 요정식탁 나오신 분들을 다시 초대해서 좀 편안한 자리도 이렇게 좀 가끔 마련할까 합니다. 오늘은 배우에서 감독으로 돌아오신 하정우 감독, 그 영화의 배우이신 박병은 배우 초대했어요. 이 두 분의 이야기들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대학교 때부터 친해서 또 개그 동기이기도 하고 개그를 서로 점검해주는 그런 사이라고 해서 개그가 무엇인가, 이들에게 개그란, 너도 보고 싶어? 이들의 개그 어디까지 참아낼 수 있을까? 왠지 저는 안테나 얘기가 자꾸 겹쳐 보여서 조금 겁나기도 한 그런 회차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 봤더니 술을 굉장히 두 분이 또 즐겨 하시는 사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술안주 위주로 조금 이전에 없던 스타일, 조금 툭툭 내는 아스파라거스 포치드에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두 번째 요리는 무당이라고 해서 제가 언제 한번 설명드렸었나요? 순대 먹고 싶을 때 제가 프랑스에서 이걸로 대신했다. 부당 블랑이라고 해가지고 흰 부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요리와 보리 리조또, 보리쌀을 이용한 리조또, 건강하기도 하고 한 것 같고 안 건강한 것 같기도 한 그런 어떤 밸런스를 찾아보겠습니다. 왔다. 뭐야 이거? 자물쇠인가? 몰라요? 자물쇠 같은데? 잠깐만. 택배요. 가자. 헤드미 앉아야 돼. 앉아야지. 택배. 앉아. 옳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아이고 아닙니다. 감독님 열일하시네. 아이고. 오늘 의상도 굉장히 신경 쓰셨네요. 네. 왜? 그냥요. 형이 워낙 스타일리스트 베스트 드레서여서. 병원 씨 반갑습니다. 아이고. 처음 뵙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아이고 웬 송아지가 이렇게 한 마리. 멍멍이가 그거였구나. 하지 말라고 아직 시작 안 했다고. 아니에요? 아직? 아니 시작했어. 바로. 송아지. 이게 집 앞에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먹을 거고, 요거는 형 스탭들, 요건 스탭들 거고, 요게 우리 먹을 거고. 뭔데? 약과인데 어르신 또 어울려. 또 단 거. 봉투가 약과 봉투가 아닌데. 오랜만이네요 또. 아이고. 아유 실례하겠습니다. 아이 사디캅. 병훈 씨 처음 보는데 약간 느낌은 약간 인민군대장 같이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아? 우리 같이 안성 출신이어서. 반갑습니다. 안성. 안성. 예. 가주세요. 반갑습니다. 안성 내리 출신이라. 오늘 저 주시면 제가 이쪽에 놓을까요? 그건 뭐예요, 형? 저 한번 이거는요. 저번 주에 프랑스에서 갖고 온 벌털. 벌털. 네네네. 나 이거 지금 나도 진짜요? 짓고 부탁했는데. 오. 형 벌털 치는 사람이군요. 이 정도는 약과죠? 제가 약과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된장인가요? 제가 좀 타이트하게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거 열어보시면 이 빈티지 저기 내추럴 와인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와인 한번 뜯어보시면 하얀 거 빨간 거 두 개로 준비해봤습니다. 오. 로비입니다. 제가 이거 로비하는 거죠. 잘 봐달라고. 자, 로비용으로. 네. 옆에서 중얼거리지 마, 받지 마 다. 저희가 원래 그래요 스타일이. 안성 스타일입니다. 네네네. 네. 안성 메리 모구촌 스타일. 스타일. 네, 안성 모구촌 스타일이고. 아 어지러워. 안성 상하탑 당구장 스타일. 제발 앉아주세요. 네네. 아니. 좀 서 있고 싶어요. 계속 앉았다 이거 갖고 지금 좀 다리 그래도 안 뜯는 게 낫지 않아? 왜냐면 또 다른 데 선물 주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 이거 다시 싸서 당근에 내놓으시면 돼. 아, 그래? 아 정신을 못 차리겠어. 거기 앉으시면 되고요. 이거 치워야지. 아 네. 요거 빈티지. 아, 이게. 여기다 올려놓을까요? 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또 같이 뵙게 되네요. 예. 아니 감독님 연말에 나오신다 그랬다가 연락도 없이 사라져. 아, 죄송합니다.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앨범에 정확해요. 그지? 엄청 정확해요. 저 하정우 님이 오기로 했는데 정우가 지금 그 영화 내년에 1월에 들어가는 걸 지금 주연이면서 감독이지. 감독이야. 그래서 그거 그래서 지금 하여튼 끝나면 올 거라고 했고 그다음에 생일 때도 맞아요. 온다고 그러놓고 또 안 와. 아, 정말 죄송합니다, 형. 근데 내가 뭘 보고 알았냐면 야, 올 시간이 아예 안 됐겠구나. 그래, 막 정신이 막 1월달, 12월 막 이럴 때 정말 한 달에 25일씩 촬영했어요. 6일이 변네 그러면. 근데 그때는 몸을 챙겨야 되는 막 병원 가고 막 그래가지고. 재정비야. 진짜 내가 네. 봐도 스케줄이 네. 정말 공효진이랑 말도 안 효진이랑 되는- 나는 그래서 지금 이 로비가 나와야 된다는데 편집을 딴 사람이 하나? 막 이런 생각. 4월달부터예요. 네, 일단 지금 이거 홍보 일단 하고 어때? 완전히 좀 다르지. 그러니까 감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모션의 진심인 것 같은데. 전력 질주하고 있어요. 지금. 숨이 차서 전력 투구.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홍보한 적은 처음이에요. 네. 근데 또 갑자기 코를 드셔. 왜냐면 위 보호를 해야 미치겠다. 아 그렇죠. 돼요. 보호해야죠. 위 보호해야 됩니다. 이거 역류성 거의 식도염. 다비치의 최고 아니냐? 역류성 식도염.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다가 아, 아닙니다. 괜찮으시죠, brother? brother. 형이 원어민 네이티브여서. 네. 극 중에서도 그렇게 나와. 그래요? I'm angry. 뭐 이렇게 하고. 형 술 마신 거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나 오늘 텐션이 들어오자마자. 뛰고 왔어요, 바로. 반신욕하고. 아, 러너 사이. 야 진짜 둘이 계속 얘기해. 이렇게 한 30년 됐어요. 근데 학교를 같이 다닌 거잖아, 안성. 그렇죠. 안성 내리. 그러면 약간 선배였죠, 병원 씨가. 바로 이제 한 한학번. 학번 선배. 네네. 그 서로 약간 뭔가 이 사람 나랑 맞겠다가 있었어? 학교 다닐 때? 일단 1학년 때 들어갔을 때는 저희 학교가 굉장히 규율이 엄청 심하거든요. 정말 체육과보다 더. 우리도 맞았어. 음대도. 네. 저희도 그때 구타. 나는 맞진 않았어. 맞았으면 정말 그때 가만 안. 그때 당시에 뭐 의대, 체대 뭐 이런 것처럼. 근데 형은 굉장히 뉴욕 스타일이었어요. 이게 학교에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맞아요. 항상 말로 인정합니다. 하고 되게. 네. 혼자 다녔어요. 그래서 뭔가 맞았어. 그래서 아니, 맞을 맞지 거라고 않아. 형한테 맞진 않았어요. 아니 맞는 거 말고 맞았냐고 서로 뭘. 그냥 굉장히 웃긴 형이었고 되게 독특한 사람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 마하고니 씨의 번영과 몰락이라는 연극이 있었는데, 국립극장. 네, 형이 연극을 한 걸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얼굴 하얘가지고. 네. 근데 도리어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같이 오디션 보러 다니면서 더 친해졌죠. 그때. 네. 그때보다. 네. 한 20여 년 전 반지하로 내려갔는데 오디션장에 딱 둘이 맞춰. 왔어? 최선을 다하자. 네, 최선을 다하자. 그때는 그게 색즉시공인가? 네, 색적 시공부터 시작해서 많았죠. 색적 시공하고 저는 당첨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지푸라기라도 그럼요. 네, 잡고 싶은 그럼요. 심정에 그 투어를 같이 뛴 거죠. 네, 오디션 투어. 네. 그러니까 그런
개그 뭐 인스타 댓글 쓰고 이런 건 나도 입수했어. 근데 뭐 그런 개가 서로 맞을 거라는 건 학교 다닐 땐 몰랐던 거야. 학교 다닐 때 우선 제가 좀 계속 혼자 다녔어요. 약간 좀 소시오패스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혼자 독고다이 스타일이죠. 네. 꼬다이가 뭐니? 그래요? 나이도 없고. 그래갖고 독고탁 스타일. 덕고딱 좋죠. 네. 제가 그때 혼자 학교에 이렇게 호수가 있었어요. 호수에서 혼자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학교 호수에서. 학교 호수. 그래서 경비 아저씨 오더니 너 이러면 큰일 나? 하지 마. 다시는 이러지 마. 이랬는데 다음에 또 했어.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너 퇴학시킨다고. 진짜로. 그땐 그런 권한이 있었지. 그럼 경비 아저씨한테. 무서웠죠. 네. 준 폴리스였으니까. 맞아요. 준 포레스트는 뭐야? 준 폴리스. 아, 준 폴리스. 네. 그러니까 누가 형이랑 저랑 그 카톡 내용을 보면 워낙 맥락이 없어서 네, 이거 치울까요? 봤어. 눈치가 진짜 빨라졌어. 눈치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혼자 있어도 눈치 보더라고. 혼자 있는데 눈치 보는데. 아씨. 요즘 반신욕 계속해요? 반신반의는 가끔 좌측으로?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라리 저도 러닝했어요. 네, 몇 킬로? 오늘 한 8km. 오, 많이 뛰었네. 시간이 오늘 또 낮에 하나 또 치고 와가지고 그거 쳤죠. 말금 씨랑. 2부제예요 지금 저는. 하루에 두세 개씩? 네, 2개씩. 두 탕. 네, 두 탕. 네. 그러니까 아니 와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을 같이 정말.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다음에 이 로비뿐만 아니라 사실 이 다음 것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효진이랑 같이 네, 찍었던 네. 것도 지금, 한이랑. 그것도 잘 돼야 되면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성적이 나야 되는. 교두보가 돼야죠. 야 잘 되자. 야 잘 만들자. 야 너도 그 부담감을 느껴. 이거 지금 엄중한 자리야. 너도 그 부담감을 느껴. 이거 지금 엄중한 자리야. 누구세요? 저희 PD님. PD님? 전 처음 뵙. 우리 한잔하세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엄중한 시기고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이미 나는 약간 그거 봤는데 너무 재밌던데. 약간 하정우식 롤러코스터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또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쵸. 재밌을 것 네, 같은. 네. 그 롤러코스터의 정신과 철학을 좀 계승했죠. 네, 계승했죠. 그때 좀 장인 모자랐던 스타일이 일본 손이 잘 안 닿았던 스시집의 장인처럼. 아니 질문 한 개를 못 던지겠어. 무슨 한 10마디를 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왠지 여기가 이렇게 편하고 이럴 줄 몰랐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저희 몇 번 치고 왔는데 너무 좋아요 여기. 그냥 정우랑 같이 다니는 것도 너무 좋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병은 씨는 이렇게 봤더니 또 같이 한 것도 있었어요. 암살. 私は関東軍23師団川内大尉だ田中翔です 암살 그다음에 그 전에 평행이론. 평행이론 있었다. 맞다. 옛날 완전. 와, 근데 가발. 서클렌. 말가. 예. 이빨만 안 뽑았지 그때. 모든 설정을 다 했지. 넣었죠. 그때 왜 그런 파이팅이 있었는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과드리고 싶네요. 지진이 형. 네, 권호영 감독님께. 권호영 감독. 아, 진짜. 평행이론, 암살, 범죄와의 전쟁, 황해. 전쟁. 그때랑 또 달라요? 어때요?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이만은 좀 마음가짐이랄까? 그냥 서로에 대한 관계나 그거는 대학 때부터 항상 전 똑같은 거. 요 정도의 간격.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죠? 뭐 가끔 오래 보는 스타일. 근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먹어. 아, 그래? 야 잠깐. 오이 샐러드 먼저 먹어. 그래요? 오이 샐러드 먼저 먹고. 네. 아니 이제 정우는 저번에 나왔으니까 좀 아는데 병훈 씨는 처음이니까 좀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자면 일어나야 돼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티로 펴야 되잖아 카메라. 네, 다 고정시켜놨는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야 진짜 나사 풀었나 보다 거기 볼트. 한번 먹어봐봐. 예, 잘 말을 먹겠습니다. 끊어놔야 되겠어. 오이시. 아니 사실 오늘 병훈 씨 약간 그냥 술안주식으로 그냥 쭉쭉쭉쭉 했어.
병훈 씨는 내가 알기로는 저는 술 창고가 있다는 사람 처음 들어봤어요. 술 냉장고까지는 들어봤는데 술 창고가 있어요 정말? 아 그게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밀수하세요? 아니 어울려. 오 복장이 어울려. 부업 이게 약간 일본 중학교 선생님 아니면 이북 이거 스타일 약간 이북 대마도 함경도? 그러니까 일본도 본토 말고 대마도 그치. 큐슈 오빠. 중학교 선생님 학생 많지 않고 착해 네. 근데 좀 개팍해 네. 뭐 하여튼 술 창고. 아 강원도 그 8호라는 댐이 있어요 화천 거기에 이제 저랑 친한 형이 거기서 낚시터를 하시는데 안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 형한테 이제 당금주 같은 걸 배운 거죠. 거기서 전수 받고 그 집 뒤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다 이제 보관을 해놔요. 뭐 말벌주도 있고 똘배주도 있고 근데 잠깐 말벌은 어디 좋아요? 관절에. 그래서 말벌주는 원래 약으로 딱 소주잔으로 한 잔씩 더 먹으면 도가니 녹습니다. 여러분 말벌주 근데 무서운 게 말벌이 여기 수십 마리 들어가요. 도가니가 타 들어가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도가니가 타 들어간데 그 도가니 그 눈 머는 거 아니에요? 난 서핑을 다니면 그런 술 잘못 담그면 눈 먼다고 그랬었어. 잘못 먹으면. 그 약주는 한두 잔 그래서 약주인 거예요. 약주라고 하죠 당금주가. 제가 좋아하는 건 돌배주라고 똘배주라고 하는데 야생 배가 있어요. 요만한 거 한 요만해요. 맞아요. 작은. 근데 먹으면 떫어서 못 먹어요. 떫고 딱딱한데 이걸 술로 담그면 완전히 단맛이 올라갖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는 술, 넘술. 그치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뭘 배웠어요? 그래서 그 안에 무슨 술? 똘배술? 버섯주도 담그고 과일주 똘배도 담그고 가끔 매니아 형들이 오면 산삼을 캘 때가 있어요. 그럼 산삼도 진짜 이게 산삼이란 게 생각보다 막 깊은 골짜기에 있지가 않아요. 그냥 뒤에 동네에 그냥 갔다가 발견하고 이런 것들이 막 정말요. 왜냐면 에이 이건 좀 너무한데. 자 산삼이란 건 장내삼 뿌리나 산삼 씨앗을 그 사람들이 뿌려요. 그냥 동네에도 뿌리고. 그 산삼이 아니잖아요. 장내삼. 그렇죠. 근데 모르고 먹으면 다 약이니까. 맞잖아? 그지? 모르고 그쵸. 먹으면. 아니 그러면 그 뭐지? 거기서 뭐 비법은 뭘 배운 거예요? 술 담그는 비법 비법 아까 배웠던 술 그 형님한테. 담금주는 파주. 정말 쉬워요. 그냥 그거 넣고 그냥 담그면 돼요. 그냥 당근으로 네. 배웠어. 근데 이제 과일주는 이런 거는 과즙이 많아서 상하기가 쉬워서 높은 도수로 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보존제로 상하지 말라고 설탕이 들어가죠. 설탕이 이제 상하지 않게. 근데 과실주도 설탕을 조금 덜 넣으면 술이 상해요. 물기가 나오니까. 그건 네이버에만 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기본에 충실하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 안 그래요? 병은 씨 이렇게 봤더니 취미가 채집이랑 수집은 뭐예요? 수렵과 채집. 그거죠. 그런 당금주 담그려고 버섯 가을에 산행 가고 봄에는 나물 뭐 더덕 봄에 뭐 해요? 쑥은 화천 가면 그냥 널려 있고 이렇게 그 덕수 형네 집 앞에서 고기 먹다가 이게 따면 깻잎이야. 진짜로. 야 병원아 그 깻잎 좀 줘라. 형 깻잎이 어디 있어요? 그 뒤에 있죠. 아 이거구나. 딱 진짜 이거 뻥 안 까고. 진짜. 맞아요. 그냥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깻잎이 나와 있어요. 야생 깻잎. 그거 먹어요. 진짜요. 덕수 형님? 덕수 형네 간다고 내가 한번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랬나? 맞아요. 아 그랬어요? 그 놀면 뭐하는가 해서 제가. 아 알겠습니다. 이 오이는 맞아? 너무 좋아요. 오이도 좋아해요. 이게 평냉에 이게 한두 개 올라갔을 때 진짜 맛있어. 낙지는 언제서부터 좋아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 초등학교 때 보통 어린 친구들은 뭐 친구들이랑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뭐 이러지 않아요 보통? 그때 뭐 망까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딱지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냐면 저희 어렸을 적엔 아이들이니까 물가 같은 데 가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친구들하고 동네에 조그만한 웅덩이 같은 게 가면 스티로폴 배 만들어서 이렇게 타고 어디 탐험 간다고 주접들 떨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거기서 동네 어르신들이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떡밥이나 바늘이나 낚시 어리니까 뭐 돈도 없어. 그런 거 버리고 가면
그 주워서 나뭇가지 엮어서 했는데 잡히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푹 낚시에 빠진 것 같아요. 그 무슨 재미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낚는 재미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뭐냐면 아직도 어렸을 적에 어딘가를 소풍 가기 전날 설레잖아요. 예. 그런 게 많이 커가면서 나이 들면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내일 저는 낚시를 가면 그 전날부터 낚싯대도 닦고 챙기고 낚시복도 메이커로 해서 싹 입고 그러면 설레요. 그리고 아침 새벽에 창문을 반쯤 열고 바람을 맞으면서 동트기 전에 쫙 그 신선한 바람을 맡으면서 저수지나 바다로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 설레임들이. 네, 설레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40 정도 됐을 때 이제 정우랑 암살이라는 걸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일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거의 한 20년을 거의 이제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무명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 별로 돈 안 들이고 내 친구 같은 녀석이었어요, 낚시가. 그냥 지렁이 한 통에 1,500원밖에 안 하니까 그거 지렁이 껴서 그냥 한강 가서도 하고 뭐 저수지 다 무료니까. 한강 띄울 수 있어요? 한강에서 할 수 있어요? 낚시를? 그럼요. 그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금지한 데가 있고 할 수 금지 있는 포인트도 데가 있고 네. 이제 떡밥 사용은 금지를 하고 있죠. 아. 떡밥은. 그건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생미끼, 지렁이나 아. 미꾸라지. 왜 떡밥은 왜 안 되는 거예요? 환경 오염이 된다는 건데 수질 오염이? 수질 오염. 그래서 근데 아까 뭐 잠깐 나왔지만 사실 그렇게 시작은 비슷하게 했지만 네. 알만한데 다 나왔지만 박병훈이 누구야? 라고 하면 조금 누구더라? 이렇게 한번 생각할 그런 시기를 겪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정우는 오히려 탁 치고 나갔고 연기를 언제 어떻게 하기로 딱 마음 먹은 건 언제였어요? 저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너는 연기를 한번 해볼래? 이런 담임 선생님이 하셨어요. 근데 연기를 내가 앞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알아보다가 안양예고에 연극영화과가 있다는 걸 알고 시험을 봤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레슨 없이 그냥 바로 네네. 안양예고를 네네. 그냥 바로 그때도 되게 세지 않았어요? 뭐, 어마어마했죠. 그 무슨 능력을 봤던 거죠? 거기서 그때 나눠줬던 거, 그 자유 연기 했던 것 같고, 그 붙었어요. 붙어서 선생님도 약간 의아해하고, 진짜로, 이 새끼 그냥 해봤는데 붙었네? 그냥, 나도 얼떨결에 입문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솔직히 그 고등학교 예고 때 엄청 연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매일 그 17, 18 먹은 어린 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매일 한 학기에 2번씩 공연을 올리니까 무대도 만들고 못질도 이렇게 다 하고 페인트 칠 다 하고 의상 구하러 막 시장 가서 구하고 그런 것들이 만약 그냥 바로 영화 배우나 드라마 배우로 갔다면 그런 것들이 없었을 텐데 그 어릴 때 내가 의상도 구해보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오디션 볼 때도 좋았던 것 같아요. 상업영화 할 때도 암살 볼 때도 그래서 의상을 그때 돈도 없었거든요. 친구한테 돈 빌려갖고 연극협회에서 하는 무슨 의상 빌려준 데 있어서 그때 그 일본 장교 옷을 빌려서 직접 사진을 제 친구가 다 찍어줬어요. 제약회사 다니는 원병문이라고. 고맙네요. 걔가 너무 고맙죠. 걔가 사진 다 찍어줘. 이 작가야 같은 데 가서 막 총 들고 막 진짜 창피했는데 지금은 창피한데 그때는 안 창피했어요. 절실하니까. 최동훈 감독님이래. 역할이 크대. 빌런인데 죽인대 역할이.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 그 역할을 하고 싶어서 최동훈 감독님한테 막 연락을 드린대. 이거 정말. 그래서 제가 카와구치였거든요. 카와구치의 그 논문을 써갔어요. 그랬다고. 네. 이만큼을. 사진도 다 붙이고 얘는 2살 때 무슨 아픔이 있었고 아버지 엄마는 어떤 사람이고 친구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음식은 어떻고 그런 것들을 감독님한테 드렸죠. 그리고 제가 암산해 놨던 모든 일본어 대사를 첫날 오디션 때 다 외워갔어요. 그것도 돈 없어갖고 엄병문한테 10만 원 빌려서 선생님을 구해갖고 선생님이 녹음해준 거 자면서도 듣고 해가지고 되게 열정과 순수하고 열망? 이런 게 대단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1차가 붙었대요. 그래서 와 했는데 2차가 있대요. 2차도 열심히 했더니 3차가 있대요. 3차 때는 한번 그래서 3차 때는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서
일본어 신문을 구하려는데 일본어 신문이 구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명동에는 일본 관광객 때문에 있다고 그래서 명동 가서 신문을 들고 또 3차 오디션 신문을 보면서 렉센다이까 샹하이가라 기타노까 샹하이대 넷모와 이걸 했어요. 근데 또 4차를 본다는 거야? 아 이거 잘못되어 간다. 아니 그래도 어지간해야지 사람을. 그러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렇게 했는데 4차까지 몇 명이 남았었던 거예요? 그때? 그건 모르겠어요. 비밀리에 한 건지. 그래서 5차를 보고 아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피곤하다 나도. 나도 이렇게 뭐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딱 했는데 잠깐 네, 하고 나와서 아 이제 지쳤다.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앉아있는데 최동 감독님 병원 씨 같이 하시죠. 딱 거기서 되게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일부러 감사합니다. 네. 차에서 막 복도에서 그랬는데 최동 감독님 그랬어요. 누가 복도에서 소리 지른다고. 나중에 누가 복도에서 막 그랬었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그 한 역 때문에 그 논문의 그 일생을 슌스케에 대한 그 진짜 감독으로서 보면 너무 행복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약간 징그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울 수 있긴 있는데. 무서워서 오차 봤던 거 아닐까? 그랬을 수도 저도 있어요. 될까? 약간 근데 최동원 감독 입장에서 그래서 너무 행복했을 거고 그 역할이 정말 그랬잖아요. 너무 왜 그 그냥 탁 총으로 쏴 죽이고 막 그런 장면들을 너무 무리 없이 해낼 것 같은. おいなぜ検問の列に並ばない 그냥 그 철면피와 그 사이코패스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사람들이 병원시 보면 지금도 약간 차가워 보인다고 하는 것도 있죠. 네 맞아요. 약간 냉미남 스타일인 거지. 근데 또 만나면 또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좀 잘 풀렸죠. 네네. 그래도 작품이 또 꾸준히 들어와 주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 촬영 한 10년 동안 1년에 그래도 한 3, 4개씩 무조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왜냐면- 다작 배우야. 그러니까 너도 다작이잖아. 네. 근데 진짜 다작을 하셨더라고. 근데 그 전에 너무 굶었으니까. 근데 그 굶었을 때 이런 아까 뭐 말했던 이제 농담으로 말했던 그런 낚시 그다음에 그 담금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그런 게 없었으면 그걸 버티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아요. 어때요? 맞죠. 그러니까 약간 스트레스 그 무명에 대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생각보다 전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잘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즐겼을 것 같은. 저는 그냥 그건 있었어요. 나는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단편 영화 찍고 독립 영화도 찍고 오디션 보다 보면 분명히 나는 배우로서 어느 위치를 분명히 가질 거다라는 자만이 아닌 자신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고 언젠간 되는데 시간에 조금 차이겠지만 30 후반에 좀 다급했죠. 뭐가 다급했어요? 이래도 40 넘어가고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그것도 있고 뭔가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안 풀릴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암살 전에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았으니까 이게 어머니가 이제 전화가 와요. 그 방에서 저 누워 있는데 들려요. 병은이, 병은이 이제 나오지 이제 나와 이제. 그거를 몇 년을 듣다 보니까 나와 그 뭐 단편 영화 찍었어? 나와 그거 어디서 보냐고? 그걸 어디서 봐? 나도 못 보는데 뭐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계속 친구분들이나 뭐 친척분들 전화하면 아니 걔는 뭐 배우한테는 어디 나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워서 침대에서 암막 커튼 너머에서 누워 있을 때 그걸 들었을 때 그런 조바심 같은 거 있었죠. 있죠. 그게 있죠. 너는 몰라. 너는 몰라. 그게 그런가요? 너는 모르지. 명절 때 그래서 가수들이 명절 때 그 특집 있지. 왜 추석 특집 예능을 나가려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걸 해야 친척들이 알아보고 그런 얘기를 너 요즘 뭐 하니를 안 물어보는 거야. 그런 거는 몰랐잖아, 너는. 저도 뭐 없진 않았죠. 근데 너는 근데 거의 태생이 배우였잖아.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자 그 안에서부터 잘 된 거였잖아. 아니 그렇진 않아요. 몇 년 있었죠. 30살 넘어서 됐죠. 몇 년 저도. 있었어요. 네. 오디션 보고. 저랑 그때 오디션 볼 때도 근데 마들렌에서부터
그때부터 뭐 떨려는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단역이었죠. 오디션에 합격해서 한 거고. 네. 저도 한 3, 4년 3, 4년 네. 그렇게 좀 간절했던. 근데 그거 병원 씨 얘기로는 이렇게 좀 사실 좀 길었을 때 그다음에 또 암살로 확 바뀌었잖아요. 많이 집도 이제 나가게 됐고. 네. 근데 이제 그때 나간 거예요? 네, 그때 월세. 그건 천에 60. 복층, 그래도 복층. 저는 괜찮네. 저는 500에 75. 네. 500이요? 저도 뭐 맞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천에 60. 괜찮네. 1000에 60. 맞아. 어느 동네가? 저요? 응. 잠원동이요. 잠원동? 네. 딱 나간 데가 어디였어? 그냥 일산. 다르잖아. 그렇게 암살로 막 그러다가 정말 첫 타이틀 롤 주연이 2부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 생에 그 뭐지? 이번 생은 처음이라. 이번 생은 네, 처음이라. 그거 너 진짜 이제- 많이 봐주셨어요. 이번 생은 처음이라 그거에서도 사람들 너무 놀랐고. 근데 첫 주연을 맡았던 2부 때 기분이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 뭐 그렇게 그냥 또 작품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막 뒤에 이런 거 없었어요. 정말요? 그냥 차분하게 그냥 했. PT를 처음 했다고. PT를 처음 끊었다고 그러지 왜냐면 않았어요? 뭐 옷을 벗어야 되니까. 그 뭐 하는 건 다 해봐야 되니까 남들 하는 거는 그 전까지 만들진 못했어 아무튼 그냥 까맣게만 계속 칠했어요. 그 좀 좋아 보이죠. 그냥 탄 바르고 막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건 없었구나. 그냥 주위에서 더 야야 축하한다 했는데 아니 뭐 난 그냥 늘 하던 뭐 크든 작든 그거였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야 사실은 떨리지도 않고 너무 부담 없을 거고. 그런 걸 막 떨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나는 오늘 제일 궁금했던 거였어요. 병원 씨 보면 남자 후배들한테 너무 인기 있었을 것 같아. 학교 다닐 때 아닌가? 약간 아웃사이더 같기도 하고 약간 무심한 것 같기도 하고 성공에 약간 무심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들을 왜 되게 후배들이 좋아하잖아. 병훈이 형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앞에 나서서 학교에서 뭐 진두지휘하거나 뭘 정리를 하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었고 그냥 자기만의 세계와 색깔을 갖고 연극하고 학교 다니고 학교엔 늘 있어요. 근데 수업만 안 들어오지. 그쵸. 거기에 자취를 하고 있어요. 안전에. 자취도 했어요. 근데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는 것 뿐이고. 예. 왜 이렇게 아웃사이더가 우리 땐 되게 멋있는 거였잖아. 요즘 인싸라 그래서 인싸가 멋있는 거는 약간 우리 때 없었던 거 아니었어? 같은 때로 이렇게 같이 해서 미안.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이제 괜찮습니다. 지금 아니 괜찮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약간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게 이런 성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거든. 맞아요. 너무 야망에 차서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린 또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 그 야망만으로는 또 이룰 수 없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다 이렇게 너무 조용하고 유쾌하게 또 내 작업을 내가 또 믿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둘이 이렇게 같이 한 것도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조금 쟤는 왜 이렇게 잘 되지? 약간 이런 건 없었어요? 전혀. 왜냐면 저는 자신감이 문제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아까 말한 엄병문도 독립해서 제약회사를 차렸는데 잘 되고 있어요.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냐면 저는 제 주위 사람들이 다 잘 돼야 저도 잘 될 수 있고 이끌어주고 내가 또 잘 돼야 또 후배나 친구를 이끌어줄 수 있어서 주위의 사람들이 빨리 배우가 되고 유명해지고 되게 자리 잡고 이러는 걸 보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기다려. 나도 곧 갈 테니까. 뭐 그러고 있었죠. 뭐 황해 때나 그 전에 뭐 범죄와 전쟁 때나 그때 형을 만나면 여유가 있었어요. 네. 그거 참 어려운 그렇게 거야. 막 조바심이 느껴지거나 물론 아까 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의 속내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현장에서 이렇게 뵈면 항상 그런 여유와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 황해에서의 형이 맡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분량은 적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역할이잖아요. 형이 사주에서 제가 온 거니까. 네. 범죄와의 전쟁에서도 최민식 선배님의 아들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맡은 역할들이 굉장히 이게 임팩이 있고 일단
뭐가 하여튼 굉장히 기억날 만한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병은 씨의 이런 성격과 열정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작품을 하자고 그럴 때 아주 흔쾌히 같이 좀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었어. 또 형이 또 잘하는 어떤 역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 아니면 어땠어? 이번에 같이 작업할 때. 이번에는 그냥 형과 어울려서 이 역할이 네, 어울려서 제안을 한 거고, 사실 영화 뭐 캐스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연기력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첫 번째 이미지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제가 처음으로 제안을 한 거죠. 뭐 암살이든 범죄든 황해든 그때는 형 같이 하네요. 이게 나중에 안 사실이 네, 몰랐어요. 약간 네가 힘써주고 이런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지. 근데 많이 피곤할 때라. 그게 왠지 많이 피곤할 때라. 되게 많이 피곤하죠. 촬영하고 그런 힘이 없죠. 이게 많은 분들이 뭔가 주연 배우면 뭔가 입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감독님이 계시고 제작사가 있고 투자사가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캐스팅이라는 건 또 감독님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침범할 수도 없는 거고 발언권도 없고. 근데 그때 최동원 감독이 기억이 나요. 암살 막 준비를 하면서 그 역할 누가 했어요 했더니 감독님이 저한테 진짜 너 깜짝 놀랄 거야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누구지? 그러다가 이제 형인 걸 알게 됐던 거죠. 너무너무 반가웠죠. 정말 너무너무 반가웠고. 근데 약간 서로 좀 부러웠던 그런 역이 있었어요? 병은 씨가 생각할 때 저런 건 내가 해도 좀... 추격자죠. 좀. 그건 그 형 잘했겠다. 진짜 근데 생각해보면 둘 다 악역으로 잘 됐네. 악역은 어떤 연기의 근본인 것 같기도 하고, 악역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 밝은 것도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역이라는 거는 이 작품 안에서 어쨌든 이게 세팅이 돼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 캐릭터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일반 주인공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캐릭터성이 훨씬 더 세기 맞아요. 때문에 어느 정도만 소화를 해주면 이거는 캐릭터가 강하기 때문에 연기를 잘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가면의 두께가 훨씬 더 두껍기 때문에. 악역을 잘 못한 그렇지. 가면의 두께가 훨씬 두껍. 이런 걸 정말 말할 것 같지 않은 이런 걸 한다. 실례했습니다. 사과드려?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려야죠. 예의 바르게. 네, 저도 생각하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말실수를 하네요. 실수할 수 있어. 네. 죄송합니다. 충분해, 난 이해. 의욕이 앞서다. 많이 보살펴 주십시오. 아이고. 많이 가르쳐 주시고. 감독님. 매번 느낍니다. 많이 배웁니다. 감독님 때문에 이번에 로비 아주 아유,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현장에서의 그 유려함 네. 대단했습니다. 대단. 이번에 왜 그 저번에 나와서 하고 리딩을 근데 왜 저번에 롤러코스터 내가 너무 잘 봤고 그 흐름들이 너무 좋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네.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삐집고 들어갈 필요도 없는 리듬이 그 대사 리듬이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리딩을 되게 많이 했다 그랬잖아. 네. 얼마 했다 그랬지? 한 30번 했습니다. 그때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때는 더 많이 했죠. 그냥 일주일에 5번씩.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배우들이 일이 없으니까 그냥 저는 그냥 속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연기 기계로 만들고 싶다. 이 사람들을. 멋진. 툭 치면 대사 나오는데 그냥 피도 눈물도 없이 연기 그냥 도대체 저런 사람들은 어디서 캐스팅했지라는 약간 노스코리아 스타일로 그냥. 근데 그런 것들을 요번에도 똑같이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요번에 보는데 예고편만 살짝 봤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캐릭터들이 다. 이번에 그런 시스템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한 게 30번인데 사실은 30번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배우들한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네, 일단 너무 진 뺀다고 뭐 온갖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배우분들이. 근데 뭐 계속 설명을 드리고 뭐 심지어는 좀 잔인하게 뭐 일정이 뭐 오늘 안 된다. 그럼 밤 11시에 가능하냐? 아침 9시에 가능하냐? 그러면 사실은 피할 길이 없거든요. 아침 8시에 하자 그러면 도리어 10시 합시다. 그래요. 네. 왜냐면 배우를 너무 잘하는 배우이니까 사실 빠져나갈 군데도 없잖아. 그래서 뭘 해도 다 들킬 것 같잖아. 약간 약간 불편한 거 없었어요? 하정우가 감독이어서? 아니, 전 좋았죠. 워낙 또 감독으로서 신뢰하는 것도 크고, 그리고 이번 현장에서는 이제
감독으로 제가 이제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면서 나는 감독은 못하겠다. 이게 너무나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매 순간 막 5분에 막 한 10분에 한 5개씩 결정해야 되고 매 순간 결정이고 연기도 결정을 해줘야 되고 뭐 소품 이것도 결정해줘야 되고 옷도 결정해. 와, 난 못할 거. 내 연기 하나 하는 것도 버거운데 근데도 되게 심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막 시간에도 쫓기고 갑자기 찍고 있는데 비도 그냥 막 내리고 폭설도 내리고 이러면서 대단했던 게 그 순간순간 빨리빨리 대처해서 나가는 게 눈이 와? 그러면 보통 좀 기다려볼까? 이러다가 흐지부지하다 못 찍고 가는데 바로 컷하고 딴 거 찍고 이건 미룰까? 뭐 이런 것들이 대단했던 거. 제가 작품을 많이 찍었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딱딱딱 해준 감독님들이 생각보다 조금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또 약속 있는데? 뭐 그런데 딱딱딱. 그건 아마도 제가 많은 현장에서 배우로 참여를 해서 정말 훌륭한 감독님들의 현장을 경험을 하면서 이거 좀 절벽이었는데 확 밀었어도 되는데. 그치? 네, 그죠. 위험했죠. 네, 위험했죠. 네, 다 감독님들한테 배운 것 같아요. 네, 어깨 너머로. 네. 근데 정말로 현장 실습이 너무 잘 된 감독이니 어떤 PD보다도 더 확실히 잘하는 거 아니야? 뭐 아직도 부족하지만 네. 그래도 그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네. 돌리고. 네. 그러니까 제가 한 50편 가까이 작품을 했는데 영화, 장편 영화를. 근데 진짜 많은 별의별 스타일의 감독님들을 다 현장에서 겪으면서 네. 좀 세다는 감독이랑은 다 해봤네. 다 했죠. 거의 다 했어요. 예술 영화부터 초상업 영화까지. 네. 근데 결국에는 준비를 얼만큼 철저히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프리 프로덕션을 어떻게 하느냐. 네. 근데 현장에서 거의 다 예기치 않은 이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맨 마지막에 보루가 준비한 걸 꺼내거든요. 네. 이번에는 준비한 게 뭐였어요? 그렇게 딱 아주 유용하게 썼던 한 그러니까 가지. 배우들에게 미리 얘기했던 디렉션과 연기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리 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워낙 배우분들이 전부 다 대사 숙지도 너무나 잘 해오셨고. 얼마나 불편했겠어. 그쵸.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네. 이게 또 대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치고받고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 어디서 뭐나 탁 놓치면 이게 갑자기 이상해 리듬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톤과 그 리듬감을 미리 조율을 해놓고 이제 현장에 오니까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촬영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소화가 가능한 거죠. 네. 우리 막 100컷 이상씩 찍었는데 맞아. 진짜. 야, 너무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더 낫죠. 그게 낫죠. 하루에 뭐 10컷 찍고 집에 가라 그러면 더 늘어지니까. 빨리빨리 집중해서 빡 쏟고 가서 또 소주 한잔 먹고 그 재미죠 뭐. 근데 약간 주위에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둘은 친하니까 됐고 딴 배우들이 얘기하는 거 좀 들어본 적 있어? 이번에 해서 뭐가 좋았어? 이건 좀 별로였어. 난 그거 너무 궁금해. 그쵸.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좀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죠. 처음이다. 이렇게 눈동자 하정우 떨리는 거 이렇게 봤어 지금. 그랬나요? 그쵸.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마그네슘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마그네슘 마그네슘으로 해결됩니다. 마그네슘 4월 중순까지는 제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괜한 말을 많이 하고 도와주십시오. 난 근데 이건 뭐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럼요. 영화 만드는 과학자들이 한 30명 모여서 과학자들이 결정한 거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점술가들이랑 같이 이렇게 정말 나는 롤러코스터 너무 재밌게 봐서. 타로 분 한 8분 오시고 누구랑 얘기하세요? 여기 굉장히 리액션이 좋으셔갖고 다음 작품 오디션 연습합니다. 여기 되게 리액션도 좋으시고 오늘 하여튼 제가 타이트하게 한번 막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근데 둘이 왜 별명 짓기 너무 잘하잖아요. 저는 잘 못해요. 별명 지을 때 딱 한 몇 초 걸려요. 그 시간. 여기가 선구자고 저는 선구자까지는 아닙니다. 선구안? 선구안? 개척자? 칼럼버스? 컬럼버스요? 컬럼버스. 컬럼버스. 그런 거 별로 시간이 이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런 거?
그게 바로바로 하는 생각을 하지 재미가 말아야 될 있는 것 것 같아. 같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생각하는 순간 미국에 오늘 빠져. 오늘 컴퓨터를 바꿨더니 뭐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뭐 이런 노점이 거. 나왔어요.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패턴 어떻게 하세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 건데? 우리끼리 하는 건데? 그거 아니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거는? 거기서 그게 기본 예시들이 있어요. 뭐 대충 하면 대충 걸렸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일러 댁에 아버님 놔드려야겠어요. 근데 이러한 몇 가지의 이거를 입력을 해놓고 그쵸. 부르더니 숲이었어. 야 이런 걸 그냥 툭툭툭툭 나오는 거야? 뭐 이거 배우는 거야? 이러한 공식들을 일단 많이 가지고 있어야죠. 기본으로 거기서 다 변형하는 거예요. 변주하죠. 저희 변주. 변주 스타일. 야 되게 이거 되게 머리 좋아 보여. 나도 좀 해봐야 되는데 난 그런 게 안 돼. 한번 기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해서 습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쵸. 이 로비 도대체 몇 번 정도 봤어? 저는 한 5,000번 본 거. 5,000번 봤지. 모든 배우들을 더 많이 보지. 그러니까 편집까지 하니까 그럼요. 이제 블라인드 평가나 뭐 이런 거 하잖아 요즘은. 네. 하면 몇 점 나왔어? 비밀입니다. 뮤지컬 보이. 왜냐하면 이 영화는 점수를 매길 수 없는 어떤 영역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 같은 거를 지금 안 높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는 이게 사람들이 뜨악했어요. 네, 거기에 그럴 수 있죠. 이지훈이가 2년 전에 후시딘 광고를 찍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게 10년이 넘게 걸린 거야. 이게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킬 때까지. 맞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래도 한번 시사를 했는데 최악의 점수가 나왔어요. 정말? 그럴 수 있지. 이게 뭐야? 이해를 못하지. 이해를 못. 이게 무슨 영화지? 그래서 이번에 로비를 할 때 그냥 그런 부분들의 그런 정신과 철학을 가져오되 어떤 영화적인 이 드라마를 그래도 탄탄하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그래도 따라오게끔은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을 나름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느끼는 것들은 뭐가 있었어? 그때 그렇게 더 연습을 많이 했던 게 훨씬 좋았다. 아니면 이렇게 좀 횟수는 줄였지만 내 색깔을 담아내는데 어떤 방식이 좋았다는 것도 좀 느꼈을 것 같은데. 일단 롤러코스터는 하정우가 한 20명이 나와서 각자 다른 옷과 다른 얼굴로 했다라고 했는데 자기 분열. 사실 그거는 그렇게 자기 분열 분쇄. 미키 스타일? 미키 스타일. 존 말코비치 대기 스타일. 좋지. 존 말코비치 대기 마르코비치. 스타일. 대기 스타일. 미키 스타일. 그때와 지금은. 근데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개성이 강한 배우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이 배우들이 그러한 거 안에 색을 칠해주길 바랬어요. 각자 그 느낌에. 그래서 그게 과연 영화를 관람을 하실 때 관객분들이 과연 그게 재밌는 걸까? 근데 도리어 제가 이렇게 어렵게 한 분 한 분 모신 이 배우분들의 개성과 고유의 색깔을 이 제가 만든 이 틀 안에 본인들의 색깔을 보여준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재미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맞죠. 저 타는 것 같은데. 태워 먹는 거예요. 아 그래? 네, 저거 원래 태워 먹는 거예요. 숯불 스타일. 아니 근데 인덕션 스타일. 아 인덕션. 인덕원 스타일. 인덕원 스타일. 아 그거. 인덕원 스타일. 아 1초만 빨랐어도. 아 아깝다 아깝다. 인덕원 나올 뻔했죠. 아 무조건 나와지. 이런 게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오디션에 떨어진 것보다 이런 것들이 인덕원 스타일. 맞아요. 며칠 기억에 남아요. 감독으로서 제일 놀라웠던 인상적이었던 어떤 배우 아니면 좀 놀랐던 상황 뭐 이런 거 있었어? 상상으로만 했던 어떤 글로만 썼던 제가 이 배우들이 각자만의 색깔로 이거를 딱 현실화시키고 형상화시켰을 때 놀라운 순간들이죠. 네, 뭐 형도 마찬가지고 뭐 의성이 형, 그밖에 여기 나오는 뭐 동희, 뭐 주영이도 그렇고 뭐 다 배우들이 자기만의 색깔로 이거를 연기를 해주는데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카타르시스가 느끼죠 막. 네. 좋은 것만 얘기하지 말고 사실은 너무 연습 많이 해서 그런 의외의 상황들이 없었던 거 아닐까? 의외성. 근데 환경 자체가 의외여서 날씨가 의외였어요. 늘. 맞아요. 아, 날씨가 골프장에 의외. 네. 나가서가 많아 분량으로는? 야외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골프장에 나가야 되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날씨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겠구나.
그러니까 영화의 반이 골프장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골프장도 뭐 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 뭐 밑에 뭐 카트 차고 뭐 사무실 또 골프장은 또 영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예, 또 그걸 또 피해서 또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골프장 그 분들께 진짜 감사드리죠. 골프장을 벨라 45 갑자기? 벨라 45 벨라 사시로 관계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7군데서 찍었어요 골프장을. 그 쉽지가 않거든요. 영업하는 데인데. 카트 차고는 카트 차고는 여기 골프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굉장히 영화적인 거예요. 그렇지 한 군데를 그렇게 통은 못 빌리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았네. 그래도 메인으로 벨라 45에서 엄청나게 그 에어컨 같은 것 하나 좀 이렇게. 골프도 쳐요? 네네. 잘 치세요. 왼손잡이. 저 왼손잡이. 양손잡이. 왼손잡이. 왼배. 양손잡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그쵸, 이것도 쓰니까 쓰는 거지. 쓰겠죠, 이거. 저도 왼손을 아예 안 쓰진 않아요. 이게 또 쓸 때가 있어요. 이게 쓸모가 있어요, 가끔. 그런 의미에서 양손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왼손을 전혀 맞아요. 방치해 맞아요. 놓거나 이걸 여기다 툭 떨어뜨려 놓진 않잖아요. 시계도 보고. 맞아요. 저 이거, 아이, 고맙네. 나는 너무 기대되고 사실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31일 날 형 시간 괜찮으시면 31일? 네. 안 돼. 아이고. 아니 정말 나 가서 볼게. PD님이나 작가님이나 그때 우리 왜 그 리딩 하고 그때 이제 뭐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 한 번씩 해야 되겠다. 나중에 한번 다 드리고 나올게요. 약속을 했어서 서로. 근데 너무 재밌었고 오늘 병훈 씨가 나온 게 우리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자, 이거는 부당이라고 약간 소시지와 순대 사이 리조또 위에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서. 이거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요? 맛이 괜찮아요? 너무 좋은데요? 리조또는 어때요? 너무 좋아요. 보리밥이잖아요, 이거. 맞아요. 아 보리예요? 보리. 거꾸로 쓸고 있었네? 그러니까 보존제 이런 거 없이. 왜 이렇게 안 잘리나 했네. 거꾸로 쓸고 있었어요. 아, 정말 난처하네. 로비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그럴게요. 저희는 극 중에서 우리 로비에서도 서로 대결하는 거예요. 서로 라이벌 관계. 라이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4조짜리 국가 큰 사업을 따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같이 스타트업도 하고 했던 친구인데 전기차 무선 충전기 시스템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매립형이냐 아니면 형이 개발한 건 돌출형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업권을 따내는 거예요. 제가 개발한 거는 이제 바닥에 그걸 매립을 시켜서 무선 충전기처럼 차를 그 위에다 하면 자동으로 그거 이제 잘 충전이 되겠다. 되는 거예요. 난 이거. 아 근데 이런 게 문제구나. 이렇게 딱 매립하면 고장 나면 땅부터 파야 되는 건가? 그런 게 그래서 쉽지 않죠. 국토부에 이제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직접 장관에게 여자 장관 강말금 씨가 강말금 씨. 네. 말금 씨한테 이제 로비를 하는 거고 저는 거기에 실무인 실세 네, 실세 그 김의성 실장님한테 이제 제가 마늘이 로비를 하는 거죠. 마늘이 형. 의성 마늘 스타일. 네. 너무 짜증나. 마늘이 형. 마늘 중독자. 마중. 마중.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 뭐 골프 얘기는 아니에요. 그 골프장에서 로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배우분들한테 제가 제일 강조했던 거는 이게 블랙 코미디 영화고 상황이 코미디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절대 코미디 연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했던 거. 그냥 1000번, 10,000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의 연기 레퍼런스는 대부를 보셔라. 그때도 얘기했잖아 왜? 전 대부 음악 틀어놓고 시나리오 썼어요. 대사는 정말 진지하게, 그러니까 배우들한테 연기는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된다. 현장에 가면 제가 대부 음악을 맨날 틀어놨어요. 오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오버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는 하이퍼 리얼리즘입니다. 진짜. 네. 그렇지 그 상황을 보는 사람이 웃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이제 할 때는 너무 웃긴 그거를 시침이 뚝 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언제 개봉이야? 4월 2일. 4월 둘째 날. 15일 동안 또 열심히 뛰는 거야? 그렇죠. 너무하니. 아 SNL 나가? 매번 시즌 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그러면 가만 생각했어요. 이렇게 제작진에서 원하고 주변 사람들이 원하고 할 때 그래? 이번이 적기다. 그치. 나의 의지도 그렇게 있으니까.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그렇게 내가 안 나갈 이유는 없다. 저는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홍보 스케줄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처음이에요. 네. 그럼 해야겠지. 해야죠. 네가 감독이니까. 하지 말라는 걸 정말 못하겠지. 뭐 저희는 뭐 하지 말라는 건 잘 안 하니까 다 컸는데 4월 둘째 주까지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있어요. 되게 일찍 자요 요즘에. 맞아.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야 돼. 진짜 그래? 그래야 그게 좋아. 배우일 때랑 다르지. 그럼요. 안녕 다르죠. 붙어 있지. 완전 다르죠.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아, 내가 배우 때 저런 행동을 했었나? 내가 배우들을 보면서 야, 나 저런 기분 나쁜 내색 절대 보이면 안 되겠다. 왜냐면 감독은 그 모니터를 뚫어주라 하루 종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심경이 아침에 와서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까지 감정 변화가 보여요. 이렇게. 아, 지금 보이죠. 피곤해. 짜증난다. 피곤하고 짜증났죠. 짜증났다 지금. 야, 이거 너무 웃긴다. 너는 그걸 몰랐던 거지.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있어요. 눈치를 챘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눈치를 챌까 저 사람이? 전향반들이 눈치를 챌까? 근데 다 알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화면에 다 보인다면서. 다 보여요. 심지어는 살짝의 코맹맹이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육성을 들을 때는 몰라요. 헤드셋을 형은 더 잘하시겠네. 사운드에 민감하시니까. 딱 들으면 제 감기 걸렸다. 제 감기 기운 있다. 절대 디렉션하러 안 가. 이것까지 해서 저 배우 감기 기운 있다. 그럼 내 연기는 누가 컷을 해?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컷을 해요. 네. 김성훈이 누구야? 저요. 제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하정우 김성훈인데. 그러면 뭐가 그랬어? 됐어! 약간 이런 거야? 아유 그렇게 됐어 이렇게 막 그렇게 자신 있게 하진 않아요. 자신 있게 됐어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뭐 형이랑 뭐 이렇게 뭐 이거 한 먹어서 됐어? 응? 컷. 이렇게 살짝 컷 이렇게 하죠. 예, 얼굴 보고 컷 못 하죠.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 형도 느꼈어요 혹시? 동이랑 이렇게 같이 마주보고 대사를 이렇게 치잖아요. 치는데 내 방면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동이 방면을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건 찍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배우로서 대사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감독으로서 얘가 어떻게 하는지가 이게 너무 얄밉겠다. 동이 말로는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그게. 형 눈빛이 지금 감독 눈빛이라고. 그렇지. 카메라가 내 뒤로 와도 내 OS를 걸든 해도 이게 배우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같이 감정도 같이. 근데 그 내 거 딱 끝나면 갑자기 내가 차가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냉철해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 여기 보지. 멋진 배우로 있는 것도 좋지만 감독으로서 그렇게 느끼고 그 다음 어떤 얘기를 할지가 되게 기대되고 그 장르조차도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2014년도에 롤러코스터가 개봉을 했는데 그때부터 11년이 지났죠. 제 첫 데뷔작을 만들고 그리고 중간에 뭐 허삼관도 있었지만, 네, 허삼관도 있었지만 그 비운의 천재작 허삼관 있죠. 어삼관이 그러니까 고흐 같은 거죠. 네, 뭐? 고흐 형님, 네, 제주고시. 고흐. 11년 만에. 그리고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요즘에 유튜브나 영화들을 보면 대사 템포도 굉장히 많고 그러한 유튜브 채널도 많잖아요. 네. 이제 그 좀 사이클이 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소화해 주시고 즐겨 주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고 기대는 해보는 거죠. 네. 정우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마음고생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정말로 속살을 보여주는 것 같은 걸 거 아니야. 네. 조금 네. 이걸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서 하는 사람들은 난 믿어. 그러니까 내 이름 걸고 하는 거잖아. 네.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맞습니다, 형. 근데 두렵죠. 두렵고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그 어떤 또 성적표를 얻고 어떤 반응을 얻게 되는가는 또 그게 굉장히 두렵고 또 캄캄한 부분도 있죠. 그렇지. 네. 근데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네,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렇지. 이게 막 암흑 속을 이제 더듬는 것 같아. 그렇죠. 이걸 좋다고 그랬다가 안 좋다고 그랬다가 하는 사람들의 말에 되게 흔들리기도 그렇죠. 할 거고. 네. 전 그때 단 한 가지만 지금도 딱 잡고 있는 거는 그렇게 주저하고 그렇게 뭐 힘들어할 필요 없이 다음을 생각하자라는 거를 늘 생각해요. 흔들리고 있나요? 갑자기 교훈 스타일로. 너무 기대는 안 하고 편하게
볼게. 네,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그 시사를 잘 안 가거든. 끝나고 나서 그 어색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전 그래서 거기 안 있어요. 맞아. 시사하고 나서 뭔가 와주신 분들이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딱 가다가 딱 마주치면 난 잘 봤어. 그치. 야, 난 잘 봤어. 나는- 난 재밌어. 나 재밌어. 그 다음에 진짜 내 아니다. 친구도 좋아해. 진짜 아니다 싶으면 수고했어. 그러니까 영화를 봤다는 거에 영화의 얘기를 안 하고 수고했어. 그 다음에 뭐 고생 많았겠더라. 고생 많아. 감독님 어디 계시니? 감독님 감독님 어디 계시니? 괜찮으셔? 너 위로 좀 많이 해드려라. 수고했어. 그러면 어떡해. 아니 난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이건 오히려 영화에서 보는 게 좋을 텐데. 그럼요. 이 빠른 영화들은 오히려 극장에서 보면 더 극대화될 거. 그렇죠. 같이 봐야 맞아 재밌죠. 맞아. 깔깔대고 막 네. 같이. 죄송합니다. 알겠어. 지훈이 이거 봤니? 못 봤어요. 연락 안 하고 있니 걔는? 지훈이 지금 너무 신났잖아. 중증. 야. 맨발로 뛰어다녀요. 요즘 버선발로 뛰어다니. 버선발로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잘 될 영화가 잘 되고 그러면 너무 행복하지. 그러면 선순환이 될 것 같아. 그럼요. 마지막 질문. 목표. 이 로비에 대한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의 장점을 잘 읽어줘서 잘 즐겨줬으면 하는 게 저희 목표인 거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정말 매력 부자네요. 매부. 매부. 스타일. 매부. 근데 사실 박병훈이란 배우의 얘기가 어린 친구들한테 되게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늘 우리는 너무 잘 된 사람만 보잖아요. 잘 되기까지가 다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약간 그 뒷면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꿈. 저는 아직도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열심히 하세요. 언젠가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인생이란 게 배우 말고도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갖든 여러 가지로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나의 말에 의해서 또 이렇게 좌지우지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꿈은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같이 계속 연기하면서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평범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맞아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네. 뭐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뭐 돈은 버는 거 뭐 그런 일보다 벌기도 해야죠. 벌기도 해야지.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형이 안 해도 형 회사에서 굉장히 빡세게 딜을 해요. 형 매니지먼트에서 아주 독하게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평범하게. 무탈하게. 근데 이런 얘기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공 안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성공할 거라는 기대보다는 이 일이 재밌었던 거잖아요. 요즘 조금 재밌지만 그 전에 재미보다는 내가 배우로서 연기하는 게 부담이 더 컸던 것 같아.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그래서 암살 볼 때도 그렇게 준비를 했던 거고 붙고 싶었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즐기면서 이제 또 잘 했으면 좋겠어요. 감독님 것도 다음 작품 그럼요. 한번 또 저는 3차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디션을. 근데 저는 지정무용. 전 신체 검사가 좀 길어요. 2주 동안 받아요. 피 검사를 해요. 우리나라는 피 검사예요. 피 검사 혈관 저는 무용을 볼 거예요. 저 탈춤하고 20분짜리 지정 무용을 볼 거고. 그래요? 네. 지정 무용. 한국 무용인가요? 그거는 형이 정하세요. 팬토마임 발레? 그다음에 타이즈? 네. 그다음에 살색 타이즈. 무원극 30분. 스킨 토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러시아어로 너무 좋죠. 지정대사. 스타니슬랍스키 네. 스타일로 알겠습니다. 난 제일 웃겼던 게 형, 난 지금 그건 처음 들었어요. 그 일본 장군 그거 사진 찍으려고 이자카야 한 거. 이거는 이자카야 한 거는 인정. 야 너무 즐거워서 사실 그 술 이거 녹화 끝나고 얘기가 더 재밌으니까 그거 특집 준비하자. 동영상 스타일이에요. 동영상. 병은이 너무 즐거웠어. 오늘의 주인공이죠. 그래 오늘의 주인공. 스시마 섬에 너 그 스시마 섬에 다시마 썸이 아니게 다행이다. 이거는 훈방입니다. 일본어 너무 잘해서 훈방이고 아크릴 70에 면 30. 너무 즐거웠고 우리 그
말한 특집 한번 가자. 네네. 너무 즐거웠어. 너무 즐겁고 야 영화 나 31일 날 갈게. 네, 좋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형. 감사합니다. 형. 그때 쪽파티 있니? 그럼 있죠. 멘트 몇 가지로 준비해야 되나? 그렇죠. 그냥 뭐 아까도 네 얘 또 흔들린다. 어떡하지 유쾌한 하정우 없어. 너무 잘 될 거야. 네, 감사합니다. 그거 눌러주세요. 이게 최첨단인 거예요? 오른쪽 아니야. 오른쪽 누르라고. 오른쪽. 저기 써 있네 친절하게. 충전돼요. 땡큐. 렉스 먹고. 아 이거